오늘도 내일장의 수익을 안겨줄 단서의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자,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저희가 목소리로만 만나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전화 연결로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뵀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습니다. 타이틀이 종목 탐정입니다. 제가 탐정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그리고 또 주시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탐정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종목 탐정 한교수 매니저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의 증거 먼저 열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2차 전지 반도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일째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6일째 그래도 미미하게 상승세를 연출했고 이런 상승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섹터가 바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소부장 종목 중심의 이제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들 종목들의 동반 상승세가 전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성장성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들인데 이들 섹터들을 중심으로 모멘텀들이 나왔고 이들 섹터들을 중심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가 동반해서 상승세가 전개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의 어떤 상승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죠. 외국인 투자가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세가 이제 앞에 변수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5일째 올랐고요. 코스닥이 6일째 올랐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는 했습니다만 매도 강도가 상당폭 많이 약화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의 힘든 국면에서 벗어나서 조금씩은 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한교수의 큐사인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수급에 주목을 했었는데 외인의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점에도 함께 주목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오늘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의 단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내일의 단서 민주당 금투세 입장입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시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증권시장에서 가장 코앞에 다가온 가장 큰 변수 중에 바로 이제 금투세입니다. 네.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내년에 유예가 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이 좀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를 할까 말까 퀴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의석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강제로 밀어붙이게 되면 금투세를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 이런 상태인데, 자,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6명 정도, 그리고 이제 판단 유보했던 사람들이 5명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금투세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을 유보하자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이 금투세라고 하는 이 제로 자체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큰 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금투세를 단행하면서 큰 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자, 금투세를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유보를 할까요? 저는 유보 쪽으로 이제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만약에 유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급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금투세를 유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증권시장은 그 외에 새로운 변수라든가 악재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증시가 최근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 너무 저평가됐고 너무 부진한 걸 보게 되면 금투세라고 하는 변수가 상당히 큰 그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증권시장의 급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 있겠고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코스피가 쌍바닥이 형성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장세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을 봐야 됩니다.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섹터는 일단 조선주 섹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동반해서 올랐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금리 인하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 11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일부 바이오 제약들이 선별적인 반등세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관심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관련한 이 토론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좀 강행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투심을 위축시키겠지만 유예 시에는 지수 반등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을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유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대비 너무나 부진했고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명히 유예가 돼야 되고요. 유예가 돼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한시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내일 이 내용 함께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이 이후에 반등할 때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섹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한규세 Q사인에서부터 이렇게 종목,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선은 수익률 베스트 5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스터 한, Q사인부터 이어져 오는 수익률 탑5입니다. HD 현대 미포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 여름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네. 이에 앞서서 좀 선점을 하면서 수익을 확실히 올려주는 종목들,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이 탑5 외에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자, 우선 오늘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좀 점검해볼 리뷰 종목은 어떤 거를 만나보면 좋을까요? 지금 수익률 탑 종목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성장성과 그리고 낙폭과의 소외주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갔고요. 오늘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릴 종목은 한농화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네, 지금 아까 모니터에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만, 네. 자, 이 한농화성도 역시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삼성전기가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소재주들의 중심에 이제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종목도 저점에서 한 번 정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눌림이 줄 때 또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 눌림에서 또 한 번의 강도 높은 반등세가 전개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섹터들은 2차 전지 섹터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져도 좋아지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상용화라는 그런 재료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시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급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은 오늘 주가 급반등이 났습니다만 요 단기적인 시세를 보지 마시고 좀 먼 시세를 보시고 지금도 꽉 쥐고 계시고 조금 밀릴 때는 아직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리뷰 종목은 한농화성을 만나봤습니다. 앞서 저희 수익률 탑2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었고 함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세부 섹터로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장기적인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이제 한농화성과 S바이오메딕스가 모두가 이제 동반해서 올랐죠. 지금 여러분들께 섹터별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 그 안에서 종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미 이제 상당한 종목군들이 시세가 많이 난 상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S바이오메딕스 같은 종목이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이제 9% 강세가 나타났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올해 10월 달 정도에 이제 대량의 줄기세포를 투약을 한 상태에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킨슨병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치를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얘기를 우리가 100%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가라는 건 결국엔 가치, 기업의 가치라든가 그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었던 파킨슨병 치료제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S바이오메딕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때문에 이런 종목은 중간에 잔파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월 달 정도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증권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종목을 접근해 가지고는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특정 몇 개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정말 성장 가치가 확실한 특정 몇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성장 가치가 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 S바이오메딕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달에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단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선정일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도 이제 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네. 이제 바이오제약주라든가 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이전 시간에 방송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이오제약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가져왔던 이유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고요.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이제 쌍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더불어서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투세만 유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장세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딱히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종목 접근이 쉽지 않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이제 ETF라고 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자,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그런 대표적인 ETF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세보다도 평균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ETF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진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군들의 구도가 복잡할 때 거기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ETF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바라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가격 전략은요. 일단 오늘 종가에서 조금 내려가지고 지금 16,5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보통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대체로 10% 안짝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잡아서 18,0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15,6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 안에서 이 시장 대형주 회복에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흐름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탐정 미스터 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